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포그라피 실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은 핸드레터링, 캘리그라피, 로고 디자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해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미 만들어진 타이포그래피 폰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포그래피 이론 시간에 타이포그래피와 폰트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폰트란 글자의 모양이라는 뜻으로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 한 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문 폰트는 대문자, 소문자, 구두점, 숫자들이 있고 한글 폰트는 자음과 모음으로 추가됩니다. 요즘은 PC, 모바일, 각종 인쇄 매체 및 전자출판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더 아름답고 다양한 종류의 글자를 개발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에 폰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프리젠테이션.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지면 본인의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또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기획적으로 역량을 넓힌다면 더더욱 PPT 디자인을 잘해야 합니다. 로고. 지난 시간에 타이포그라피로 로고 디자인하는 거 보여드렸었죠? 로고는 기업과 브랜드를 알려야 하는 대표적인 얼굴이기 때문에 컨셉에 맞는 폰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이미지,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에이전시 작업 비율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에서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된 이미지들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카드 뉴스. 소셜미디어 이미지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전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이 많을 때 한 개의 게시물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홍보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유튜브 썸네일.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로 올리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첫 이미지가 신경을 많이 쓰이더라고요. 유튜브 마케팅 팁에서도 유튜브 미리 보기 화면 디자인에 따라 클릭률이 다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폰트를 썼냐에 따라 디자인 퀄리티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 배너. 현수막과 배너 역시 오프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매체이지만 이게 온라인에서도 사이트 내 광고 배너로도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명함. 명함은 로고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작하면 되는데 어떤 폰트를 쓰는지에 따라 그 이미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벤트 팝업. 팝업 이미지는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벤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객의 시선과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폰트 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폰트가 많은 곳에 쓰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한글, 워드,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사용할 때
폰트를 쓰는 방법과 적용 방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컴퓨터에 없는 새로운 폰트를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폰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에서 유료 폰트와 무료 폰트가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의 영향을 받는 유료 폰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대표적인 유료 폰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보았는데요. DX 코리아 폰트, 아시아 폰트, 윤디자인 폰트가 있습니다. DX 코리아에서 제작한 폰트는 이름이 DS로 시작됩니다. DX 세고딕, DX 세명조 등의 여러 가지 폰트가 있고요. 아시아 폰트는 폰트 이름이 A로 시작합니다. A 블랙, A 스마일, A 그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디자인 폰트는 윤으로 시작하는데요. 윤고딕, 윤명조 뒤에 110, 120, 200대, 300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어지고요. 요즘에는 컬렉션 폰트, 싱글 폰트, 아티스트 폰트, 모노 폰트 등 여러 개가 더 추가되어 다양한 폰트를 제작하였습니다. 폰트의 종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 폰트 이름을 검색하여 유료 폰트인지 무료 폰트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는 쉽게 말해 다운로드가 무료인 폰트인데요. 다운로드 받을 땐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네이버 폰트 자료실에 있는 폰트를 살펴볼까요? 예시로 폰트 하나를 클릭해 보면 폰트 사용 범위 위반 시 법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폰트 사용 범위나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받는 유료 폰트를 사용하게 되면 폰트 제작사의 담당 법무사가 폰트 저작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든 소송을 걸겠다는 등 압박을 가해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 면목은 폰트 패키지 사용을 내면 되는데요. 대략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 폰트 저작권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폰트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꼭 유료 폰트를 써야 한다면 유료 폰트 다운받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쓰고 싶은 폰트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폰트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연결 라이센스를 확인합니다. 셋째, 패키지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아니면 상담을 받고 폰트 사용 금액을 상의한 다음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라이센스 증서와 함께 폰트 다운로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용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1년 사용 패키지를 구매하셨다면 그 기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폰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시아 폰트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폰트 웹사이트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폰트통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폰트통은 여러 종류의 폰트를 한 번에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에 저작권 관련돼서 폰트통 사용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롤링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빨리 돌아가는 롤링을 캡처해 봤는데요. 폰트통 사용 범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 대상은 개인 사용자 등이 있고요. 사용 용도는 비상업적 용도로 한해서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 여기는 폰트 파일을 따로 공유, 배포하거나 수정을 금지하고요. 영리 목적의 기업과 개인은 사용권 계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폰트처럼 다운로드는 무료로 가능하나 여러 군데 사용할 때, 특히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 하단의 통합 패키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통합 패키지는 아시아 폰트를 이렇게 많은 아시아 폰트를 다 쓸 수 있는 패키지고요. 가격은 132만 원 정도 됩니다. 무료 폰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폰트를 쓰셔야 하냐면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진짜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 폰트로 많이 쓰는 폰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눈누 사이트입니다. 상업용 무료 폰트가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폰트 종류가 많아서 고민된다면 메인 화면에서 모든 폰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눈누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상업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폰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무슨 폰트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 맨 앞에 모든 폰트 적용해서 문구를 입력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적용할 폰트들을 볼 수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편하십니다. 영문 폰트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다폰트입니다. 다폰트 사이트는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것과 사용 가능한 것이 섞여 있으니까 옵션에서 퍼블릭 도메인과 100% 프리를 체크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옵션을 체크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폰트를 클릭하면 여기 위쪽에 옵션 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More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퍼블릭 도메인과 100% 프리 선택하시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폰트들이 나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누 폰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폰트로 기본으로 사용하기 좋은 폰트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공하는 폰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내가 적용해보고 싶은 폰트가 있다면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에서 지원하는 노토산스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해외 언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노토산스 홈페이지에 보시면 노토산스를 클릭하시면 굵기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아래 보시면 582개의 랭귀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외국어로 디자인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시면 노토산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우아한 형제들이 만든 배달의 민족 폰트입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폰트로 타이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사이트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티몬에서 만든 몬소리체입니다. 두꺼운 폰트로 주로 썸네일, 제목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몬소리체가 왜 몬소리체라고 지어졌는지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광고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어떤 게 특징인지 어디에 적용을 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글자를 그리는 독립 디자이너 제스타임 현승재 작가님이 만든 검은 고딕체입니다. 두꺼운 디자인으로 주로 썸네일, 제목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영문이 불가능하고 두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PPT를 제작할 때 타이틀로 검은 고딕체를 한번 써봤습니다. 검은 고딕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아래 검은 고딕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어때에서 만든 잘난체입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서체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은 폰트고요. 제가 카드뉴스를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폰트이기도 합니다. 잘난체 사이트는 폰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잘 소개한 사이트 같아요. 잘난체의 시작은 로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직접 써볼 수도 있고요. 잘난체는 어디에 쓰였는지 예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음은 TVN에서 만든 즐거운 이야기체입니다. 손글씨 폰트로 TVN에서 예능 자막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즐거운 이야기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볼 수 있고요. 하단에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더 페이스샵에서 만든 잉크 리퀴드체입니다. 브이로그에 유용하게 쓰이고요. 글귀, 감성 글귀를 넣을 때 필수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잉크 리퀴드체는 더 페이스샵 홈페이지에서 BI 소개 부분에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코어에서 만든 에스코어 드림체입니다. 두께 종류가 많아서 사용 범위가 넓고요. 자막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에스코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스웨거체입니다. 독특하고 한글, 영문 모두 쓸 수 있으며 곡선이 강조된 서체로 세련되고 심플한 문구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웨거는 남자 화장품 브랜드 있는데요. 여기 폰트 다운받는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이 폰트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폰트는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하단에 보시면 스웨거 폰트 사용 예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폰트 다운받으실 때 PPF와 OTF의 차이를 보셨나요? 버튼이 달라져 있는 거 보셨나요? 폰트를 다운받을 때 TTF 다운로드와 OTF 다운로드 버튼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TTF, OTF 둘 다 윈도우와 맥에서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TTF는 각각 지원하는 버전이 달라서 맥에서는 일부 호환이 안 되는 폰트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TTF는 윈도우용 서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OTF는 맥용 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운받은 폰트는 어떻게 내 컴퓨터에 적용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PC 화면에서 내 컴퓨터 아이콘이 있죠? 그걸 더블 클릭하시고 C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안에 폰트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운받은 폰트를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C 드라이브를 클릭하시고 윈도우즈 폴더를 클릭하시면 폰트가 있습니다. 폰트 폴더를 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폰트들을 쭉 보실 수 있으시고요. 폰트 다운로드 받은 걸 여기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제어판에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어판 클릭하시고 모양 및 개인 설정에서 글꼴 폴더에 넣기에 넣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폰트 실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공부하실 때 좋은 사이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요즘 핫한 디자인 직접 체험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미리 캔버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소셜미디어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 카드 뉴스, 포스터, 배너 등을 다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크롬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크롬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캠퍼스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저작권 겁저 없이 무료 디자인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디자인 미술학부 신입생분들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가장 빨리 늘게 하는 방법은 디자인을 따라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디자인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중간, 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디자인을 따라 하신다면 처음에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어떻게 폰트를 썼는지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시고요. 하단에 어떤 게 있는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픽셀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몇 픽셀, 몇 사이즈로 제작했는지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프레젠테이션은 1920, 1080 픽셀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왼쪽에 디자인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디자인을 내가 하고 싶다 하시면 우선 여기에 사용되는 폰트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표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지가 선택되었죠? 그럼 이 글씨를 이 안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글씨를 폰트를 클릭을 해봤더니 여기 왼쪽에 여기어때 잘난 채로 폰트가 쓰였네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볼 수 있고 투명도, 글자 색도 여기 효과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폰트 디자인을 할 때 훨씬 더 쉽겠죠? 여기서 글씨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글자를 넣을지 타이포를 넣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템플릿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폰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시고 이걸 디자인에 적용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폰트 공부 많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타이포그라피 실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